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면서 어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죠. 국내 기업의 상징과도 같은 삼성 수장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불러올 파장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려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부회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두려워했습니다.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에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 후문들이 좀 나왔는데 어제 오후에 긴급히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까지 자기 재평론가님, 나 자식들에게 경영권 안 물려주겠다라는 그 마음, 참모들의 반대, 그리고 내부 반발도 좀 심했다면서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이 오후 3시에 있었는데 점심 무렵 12시까지 구체적인 장소나 기자회견 공지가 언론에 안 나왔어요. 그 이유를 삼성 측 관계자가 설명하기로는 마지막까지 어떤 문구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문구를 가다듬고 고심을 하느라 늦게 알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4세 경영 포기, 본인의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이 내용은 나머지 삼성의 지금 현재 경영진,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들이나 참모들은 상당수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굳이 지금 못을 박듯이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본인을 둘러싼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재판 내용, 현안들, 그리고 이번에 대국민 사실상의 사과 기자회견에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렇게 자신은 더 이상 경영권 물려주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해온 끝에 개인의 판단으로 이번 회견에 해당 내용을 실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부 반대에도 참모들의 반발에도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밀어붙인 거군요. 삼성이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다.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말입니다. 과거 이건희 회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항상 삼성이나 제 인사 방침은 신상필벌,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끔 발탁을 하고 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누르고 이런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용 사장의 부회장 승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 승진 여부와 역할의 변동이 있는지 없습니다. 자리도 변동이 없고 역할에도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어제부터 많이 주목을 받는 얘기가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이 있다. 그런데 이 전문 경영인을 도입한다. 정말 후계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냐. 꽤 많은 관측과 경론들이 있긴 있거든요. 사실 이건희, 죄송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50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의 이제 후계자로 이제 해서 경영권을 거의 실제로 넘겨받은 게 4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아마 큰아들이 한 20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도 한 45세 경영권 넘겨받았다고 하면 아들한테 넘겨준 건 앞으로 짧게는 20년 그 이상 또 길게는 3, 40년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20년 이상 남은 일들을 지금 결정하는 하면 나중에 그렇게 그대로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겠죠. 한 세대가 지난 다음의 일이니까요. 예. 또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 오너 경영보다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겠다는 거는 예전부터 좀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어제는 본인도 예전부터 마음속에 있었습니다라고 하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지인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재용 부회장 속마음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삼성의 컨트롤타운 미래 전략실을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운영했나를 보면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미래 전략실을 해체하고 각 계열사가 알아서 이사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미국식의 어떤 경영들을 조금 마음속으로 준비를 해오고 꿈을 꿔왔던 것 같은데 문제는 어쨌든 삼성이라는 이 회사는 미래전략실과 오너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할아버지인 이병철 선대회장,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도 그 시스템화에서 굉장히 좀 초고속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걸 지금 없애고 바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갔을 때 과연 삼성이 예전과 같은 그런 성장과 실적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재계 일각의 의구심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을 새로운 경영 청사진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줄곧 강조했던 인재제일주의입니다. 저는 지금 한 차원 더 높게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업의 규모로 보나 IT업의 특성으로 보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경영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앞으로도 성별과 학벌, 나아가 국적을 불문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셔와야 합니다. 어제 대국민 사과 중에도 인재를 강조했는데 저희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이동현. 네.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의 모습, 과거 모습인데 최고 경영자는 본능적으로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 인재에 대한 욕심을 갖고 회사의 배려가 필요하다면 삼고철여. 이 내용과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말은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그 전 회장 때부터 사람에 얼마나 욕심이 많았냐면은 사람을 뽑을 때 그 직원을 채용할 때 관상을 잘 보는 사람까지 같이 그 참여를 시켰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 뽑는데 여러 가지로 그 고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도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만 인재도 실제로 많이 나와서 삼성뿐만 아니라 그 인재들이 다른 기업에도 가고 다른 분야에도 가고 또 정부에서도 또 그 일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인재가 다 훌륭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구설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인재 그 성장이 좋았고 그 이 삼성가 그 저 오너만 따지더라도 이병철 그 회장 때 삼성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건희 회장 때 삼성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렇죠. 지금 이재용 그 회장 당시에는 이른바 초격차 해가지고 상당히 그 반도체와 그 휴대폰에 대한 경쟁력을 많이 늘렸어요. 이병철의 반도체, 이건희의 휴대폰에 대응하는 이재용의 업적은 무엇이냐? 이제 이거는 그 여기에 대한 해답은 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길어졌으면 하나 더 붙일 거는 3대까지는 그렇게 잘해왔는데 4대로 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그거 잠깐 설명을 해도 될까요? 아주 잠깐만요. 네. 삼성전자의 지금 그 시가총액이 300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후계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5%의 그 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게 한 그 15조 정도가 되는데 예. 현재 지금 이재용 회장이 가진 재산이 공식적으로 7조 5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속해서 주면은 1% 확보하기도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렇다면은 사실 이재용 회장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가 있었고 제일모직 삼성물산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는 편법으로 불법은 지금 이제 그 법원에서 판단이 났겠지만 그렇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게 더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4대 세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4세 경영 없다. 참모 반대도 뜻을 굽히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 얘기 여러 가지 해석들과 파장이 큽니다.